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격정 토론을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 공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100세가 넘은 이 김영석 철학자, 이 훌륭한 이 김영석 교수가 왜 이런 얘기를 격정적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는 진실과 정의가 없음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진실과 정의가 없다는 바로 그런 것이 그 본질이라는 거죠. 북한이 정권 유지 과정에 두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는 진실이 없다는 것과 또 정의가 없다는 건데 이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북한을 왜 떠났냐 하면은 북한은 인간애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영석 교수는 북한 평양이 집입니다. 원래 본가인데 북한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북한이 정권 유지 과정에서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건 진실과 정의를 잃어버렸다.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완전히 거짓, 위선, 사기 이런 것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가 없다는 것.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 진실이 없다는 것. 정의가 없다는 것. 이런 것이 큰 문제인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북한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이런 뭔가를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북한이 뭐가 제일 결여되어 있나 정직함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 국가의 특색이라고 이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중국도 자기네들의 진실이 아니라는 걸 다 자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공산주의는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정의가 없어집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정의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다 불이다. 바로 이건 내로남불이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에는 정의가 없다고 분명히 김영석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 편이면 다 정의고 남의 편이면 상대방은 다 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라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절대주의 국가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전부 다 진실과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특징이라는 거죠. 진실과 정의가 없다. 지금 북한은 진실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이 대목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 이제 우리도 정부가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북한처럼 됩니다. 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진실이나 정의가 없게 되면 자유도 없게 됩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인권을 빼앗긴 집단이라는 것. 이 국민, 소위 거기 북한의 주민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 자체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동포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같은 사람, 북한에서 실향민이죠.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실향민인 소위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항상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제목이 뭐냐면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김영석 교수의 기도문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들이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도라는 겁니다. 이 노 교수님의 이 기도, 북한 출신의 기도. 북한이 사는 길은 자유와 인간애밖에 없는데 지금 두 가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에게는 자유고 사회적으로도 인간애인데 지금 북한 정권 가지고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김영석 교수는 중국에 안 간다는 겁니다. 몇 번 과거에 갔는데 절대 안 간다는 겁니다. 중국에 요즘은 안 간다는 겁니다. 북경清華대학교 옆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쭉 보면 놀랍게도 인문학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모택동 사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사상뿐이지 인문학은 요새 조금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상에 대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자체가 없습니다. 인문학이야 김일성 사상으로 통합 다 돼버린 거. 김일성 사상이 그들의 인문학입니다. 소위 인간학입니다. 인문학은 인간학이라도 할 수 있죠.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첫째 조건이 사상적 불모지를 만들어버려서 거기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건 뭐냐? 사상적 불모지란 건 자유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이 없이 완전히 공산주의 하나로 통일시켜버려서 처음부터 그냥 강압적으로 인간의 인권을 말살해가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게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얘기지만 아주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김영석 교수의 이 격정입니다. 북한도 인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기반에는 인간애가 없기 때문이고 사상의 자유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사회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생기고 그 다음 2단계가 뭐냐면 해겔 그 철학자 해겔이 죽은 다음에 1848년에 국제공산당 연맹에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데 그 사상 그대로 정치화되는데 마르크스 레닌을 따르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고 그 공산국가가 소위 처음 나타나게 된 거가 바로 거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당 연맹이 국제적으로 조직이 되고 공산당 선언이 나오긴 했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없었는데 러시아가 후진국이니까 후진국가니까 공산국가가 된 거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후진국가죠. 러시아는 마르크스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넘어가게 되고 중국에는 마르크스 레닌에서 모택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에서 김일성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권화되게 돼가지고 전부 다 공산주의 그 국가들이 과거의 정치 사상 민주주의를 다 없애버리고 말살해버리고 자유를 없애버리고 국민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우리 정권이 아니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가문이설로 국민들을 세뇌해서 따르게 만들고 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얼뜻 생각나는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이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게 뭔고 하니 우리가 해방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즉,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저널 2021년 5호로 통곤 제7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이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제가 소환을 한 게 아니고요. 김영석 교수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딱 소환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취임사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취임사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제 머리로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통령 취임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만 얘기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왜 두려워할까요?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또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논설을 뺏긴 문 대통령 취임사의 소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것을 중국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논설을 뺏겼다는 겁니다. 이 출처는 신원식 장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군이 거짓말했겠습니까? 문 대통령 취임사가 출전이 어디다라는 것을 신원식 장군이 밝힌 거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논선을 뺏긴 문 대통령 취임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죠. 이거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 인민일보의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옮겼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논리적 준비. 자, 인민일보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각층에서 실현하는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글귀 아니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글이 바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015년 우리 대통령 취임은 2017년 이 기관지 인민일보가 이 글을 베낀 거는 이 글을 논설을 쓴 거는 2015년 4월에 게재한 논설 중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베껴 왔다는 신원식 장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울 것. 이건 또 뭘까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핵심 메시지에 해당하는 글귀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중국이 얼마나 부당한 갑질을 하고 보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항변을 한번 못하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중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상당히 궁금했다고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아주 김영석 교수가 궁금했다는 겁니다. 동맹인 미국을 향해서는 군사주권을 내세워가지고 전자권 내놔라 뭐 하라 뭐 하라 난리를 치면서 능력도 여건도 안 갖췄으면서도 묻지마시 전자권 전환 추진을 강행하면서 정작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아예 삼불 약속으로 군사주권의 핵심 사항들을 헌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정했다, 이렇게 바쳤다 이런 얘기가 헌상입니다. 윗사람에게 이렇게 바치는 걸 헌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헌상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요? 김영석 교수가요. 정작 중국의 사드 보복에는 아예 산불 약속으로 군사주권의 핵심 사안들을 헌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하는 것 그거 MD 참여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안 한다.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입만 열면 자주를 입에 달고 사는 수구좌파 집권 세력에 의한 역대급 굴종. 이게 사대주의의 기본입니다. 중국 해군이 서해를 침범해도 쉬쉬합니다. 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 역사 일부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6번 얘기하고 감염병 학회 등등 전문 학회서들 요구하고 했지만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초래했다고 김영숙 교수는 강조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수구좌파 정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문재인 수구좌파 정권이 왜 이러는가? 왜 이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도외시하고 시진핑 심기경호와 중국 눈치 보기에 달인 행세를 할까? 그동안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철학을 응축하는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중국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의 글입니다. 한국판 짝퉁이었다는 겁니다. 한국판 짝퉁. 결국 이들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핵심 메시지를 차용해다가 언감생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를 쓰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만큼 위선과 만용의 소유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최악의 중화 사대주의로서 실로 구한 말에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간 위정 척서파가 현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출처가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입니다. 출처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뭐냐? 사드 산불, 사드까지. 예?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 이거는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을 거기서 나온 말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는 공산주의 유토피아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김영석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김영석 교수의 격정 토로를 제가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거의 토시 안 바꾸고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언을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풍이 부는 마지막 시점, 소위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야권 단일화로 해서 기어코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또 한미동맹에 굳은 안보, 이것을 담은 내일의 태양이 내일 떠오릅니다. 반드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